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된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주식시장은 또 한 번 현란한 무빙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 1% 가까이 하락하며 시작한 시장은 또다시 시간이 갈수록 말아올리는 모습을 보이며 결국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오늘 장 초반 안 좋았던 이유는 실적 시즌의 선두타자였던 금융주들의 성적이 애매모호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대형은행들이 떼지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그룹 등 많은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금융주들이 시장 예측치는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실제 기대치는 만족시키지 못했던 듯 장 초반 대부분 하락세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가면서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더 많았던 듯 가격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시장은 장 초반에도 그리고 장 후반에도 금융주들의 가격 흐름과 함께한 하루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실적 발표 후 결과가 애매모호할 때는 하루 이틀 가격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다 보니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의견이 갈리는 것이죠.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금융주들의 실적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봤는데요. 금융주는 현재 경기의 상태에 따라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식들입니다. 그런 금융주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현재 미국 경제가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도 어닝콜에서 미국 기업들과 소비자들의 주머니 상황이 나쁘지 않아서 현재 미국 경제가 강력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우려했던 것보다 연착륙의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만약 경기가 생각만큼 심하게 나빠지지 않고 이미 최악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향후 주가는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의 상승으로 이번 주는 매우 강력한 한 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는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6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이번 주 다우는 주간으로 2%, S&P는 2.7% 상승했고 나스닥은 무려 4.8%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과연 지난 만스닥을 바닥으로 해서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매우 기대가 모아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주는 주식시장보다 암호화폐 시장이 더 강력했던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초반 16,000달러 부근에서 시작한 비트코인은 한 주 만에 20% 넘게 올라 2만 달러를 순식간에 뚫고 한때 21,000달러까지 넘어섰습니다. 특히나 2만 달러는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하며 한 번쯤 조정이 있을 거란 경고가 여기저기서 나왔었는데 의외로 허무하게 뚫려버렸습니다. 예측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알 수 있는 모습이죠. 2만 달러가 이렇게 간단히 뚫린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건데 첫째로는 이미 이전에 2만 달러 부근을 여러 차례 넘나들면서 매물대가 이미 충분히 분산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2만 달러가 별로 저항선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심리적 저항선이 되겠지만 실질적인 매도 물량이 있는 저항선은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로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100달러, 200달러 이런 숫자는 사실 인간만이 의미를 둘 뿐이지 실제로 그 가격대의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별다른 지지선이나 저항선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급격한 숏 스퀴즈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불과 하루 만에 무려 2억 달러에 가까운 숏 커버링이 발생했는데요. 이로 인해 가격이 강제적으로 상승한 것이죠. 그럼 2만 달러를 넘었으니까 이제 가격이 쭉쭉 올라갈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부분을 돌파하고 나서 가격이 뒤늦게 조정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저항선의 돌파가 숏 커버링을 동반할 때는 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이 저항선에 다가오면 그 가격에 손절을 설정한 공매도 투자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매수세는 어떻게든 가격을 끌어올려서 그 가격을 한번 터치합니다. 그러면 공매도 물량의 대규모 강제 청산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순식간에 오릅니다. 이때 오르는 가격은 펀더멘털적인 요인이 아니라 강제 청산에 의한 기계적 반응이죠. 따라서 다수의 공매도 물량이 강제 청산되어 더 이상 청산될 물량이 없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야 한 박자 늦게 비로소 조정이 뒤따라오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투자는 단기적인 가격만 노리고 투자하는 것은 본인이 전문적인 단기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전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말 화려한 롤러코스터를 탄 주식이 하나 또 있는데요.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장 초반 마이너스 6.5%까지 빠지는 강한 하락을 보여주다 시간이 갈수록 만회하며 1% 조금 안 되는 하락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테슬라의 장 초반 하락은 미국에서의 가격 인하 때문이었죠. 테슬라가 지난주 중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대규모 가격 인하를 했습니다. 최대 20%에 가까운 초대형 할인이었는데 이게 두 가지 퍼드를 가져오며 장 초반 주가가 크게 내렸습니다. 하나는 수요에 대한 불안입니다. 가격을 크게 인하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현재 가격에서의 수요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테슬라가 미국에서도 수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제기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진에 대한 불안입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많이 내렸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가격을 낮추게 되면 분명 마진에 어느 정도의 손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불안함이 동시에 발동을 하면서 장 초반 주가를 6.5%까지 끌어내린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네, 지난주 중국 가격 인하 당시와 똑같이 되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건데요. 왜 그랬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애매했던 보조금 적용 여부가 명확해지며 향후 판매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모델 Y의 일부 버전이 SUV가 아니라 승용차로 분류되어 55,000달러가 넘어 보조금 적용 대상이 아닐 것이란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테슬라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미루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가격이 55,000달러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더 따질 것 없이 보조금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인기 있는 모델 Y 롱레인지의 가격은 보조금 적용 후 45,500달러가 되었는데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66,600달러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가격은 무려 30%가 넘게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규모의 경제로 예상했던 것보다 마진 타격도 적을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로 역시나 중국의 가격 할인 때와 같은 이유인데요. 치킨 게임의 승자가 테슬라가 될 거란 기대입니다. 현재 플러그인 전기차를 제외하고 순수 배터리 전기차만으로 순이익을 내는 회사는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나머지 자동차 회사들은 모두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보며 팔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부분의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뀔 예정이므로 손해를 보더라도 어쩔 수 없이 투자의 의미로 그냥 적자를 보면서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차의 압도적 최강자 테슬라의 가격이 보조금을 적용하면 실제로 30%가 인하되었습니다. 테슬라는 워낙 마진율이 압도적이기에 그렇게 해도 다른 자동차 회사의 주력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많은 마진이 남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도 적자 보며 팔고 있는데 가격을 낮출 수 있을까요? 결국 세 가지 결과로 압축될 것입니다. 첫째, 가격을 못 낮추고 경쟁에서 도태된다. 둘째, 가격을 낮추긴 하지만 엄청난 손해를 감수한다. 셋째, 도산하거나 전기차를 포기한다. 따라서 이 전쟁의 최종 승자가 테슬라가 될 것이란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지나친 리스크의 반영을 수정한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최근 테슬라의 가격은 심각한 투심악화와 공황매도, 강제 청산의 연발로 이미 가격이 펀더멘털의 영역을 뚫고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요 감소나 그로 인한 가격 인하는 진즉의 리스크에 반영되고도 남은 가격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뉴스가 발표되었다고 리스크를 한 번 더 반영하는 것은 이중 반영이 되죠. 따라서 잘못된 리스크의 반영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수정이 된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겹치며 오늘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투심은 여전히 좋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아직도 심리적인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포를 불식시켜줄 시간은 조금 더 많이 필요합니다. 25일에 실적 발표를 하지만 이 실적 발표에서는 올해 실시한 대규모 가격 할인의 결과가 나오지 않죠. 따라서 투자자들에게 향후 비전을 확실히 보여줄 지표가 되지 못합니다.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판매량과 마진에 대한 결과는 4월에나 있을 2023년 1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투자자들이 끊임없이 의심하고 위축된 투심 속에서 가격이 크게 요동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단기적인 흐름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항상 미래 가치를 측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본질이 되는 것이죠. 그 본질을 꽉 붙잡고 꾸준히 살피면서 현재의 가격이 본질적인 가치보다 낮다고 생각한다면 안심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돈의 여유가 되면
더 사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죠. 남들은 매일 요동치는 가격에 일희일비할 때 나는 오히려 즐거운 투자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 멘탈의 전부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